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강 수위도 높아져서 동부간선도로와 잠수교가 통제되고 있고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집중호우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23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4,3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유입이 20명으로 국내 발생 3명보다 많았습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국내 발생 숫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줄었네요. 전체 신규 확진자 숫자는 23명인데요. 구체적으로 국내 발생은 3명이고요. 네.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지금까지 14,38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301명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로나19는 이제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 2명, 경기도에서 1명이 발생했고 해외 유입을 보게 되면 내국인은 14명, 외국인은 6명입니다. 방글라데시, 러시아, 그리고 필리핀, 일본, 미국 등에서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현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광주와 대전 같이 위험했던 지역들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방역 당국에서는 전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지금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지난주 평균 9.9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월 3일 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입니다. 오늘 0시까지 확진 환자는 총 14,389명이며 현재 808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1명입니다. 오늘 박능우 중대본 1차장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방역 인력 운영 현황 및 현장 주요 건의사항, 건강생활수칙 마련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호우까지 겹쳐 국민과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들께서는 건강생활수칙을 활용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당부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서도 방역 인력의 피로도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환자 발생 양상이나 치료관리 측면을 볼 때 국내 코로나19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지난 2주간 국내에서 발생한 일일 평균 환자는 16.9명으로 그 직전 2주간에 21.4명에 비해 4.5명이 줄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만 계속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전, 충청, 정남, 광주, 전남 등 비수도권에 지난 2주간 일일 평균 환자는 2.9명으로 뚜렷한 진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는 808명이고 중증, 위중 환자도 10명대 초반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이 약 2,200여 개 여유가 있어 우리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초 생활 방역 체계로 진입한 이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자칫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불편함을 참고 방역수칙 등을 잘 지켜주신 국민들의 협조 덕분에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측정을 시작한 4월 이후 처음으로 목표치인 80%를 넘는 등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조정과 전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에 이어 광주, 광역시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수도권의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운영을 재개하였고
7월 26일에는 프로야구의 관중 입장이 10% 수준으로 허용된 데 이어 지난주 토요일에는 프로축구도 같은 수준으로 관중을 입장시키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캠핑장, 커피 전문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방역 수칙을 일상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들과 함께 방역과 일상적 사회 경제적 활동이 조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내 발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은 엄중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산이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받아온 일본, 베트남, 홍콩 등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은 코로나19의 통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방심하면 어떤 위기가 나타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외 유입 확진 환자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외 유입 환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해외 유입 환자는 27.7명으로 그 직전 2주에 27.4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진단검사와 2주간의 격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방역 강화 대상국가 6개국을 지정하여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하고 입국 시 진단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토록 하여 환자 유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선원, 외국인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해외 유입의 위험성을 낮추고 철저히 통제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해외 유입 환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가 임시생활시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임시생활시설은 해외 유입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는 중요한 보루입니다. 그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염 전파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시설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적, 의료적 대응과 함께 일상에서의 건강관리 역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신체 활동이 감소하여 비만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사회활동 감소 및 감염에 따른 불안감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수칙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건강생활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배달 음식, 간편 음식과 탄산음료 섭취가 늘 수 있으므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하고 활동량이 감소하는 경우 음식 섭취량을 줄일 것을 권장합니다.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와 같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짬짬이 하시고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가능한 한 30분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음의 건강을 위해 수면, 식사, 휴식, 운동 등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힘들 때는 가족, 지인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흡연, 비만 등이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만성질환은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한편 예방접종, 정기검진을 통해 주기적인 건강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생활에 적응하느라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우며 특히 요즘과 같이 장마와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계절에는 더욱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건강생활 수칙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계곡 하천,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지켜야 할 이용자 및 책임자의 방역 수칙을 마련하였고 지자체 특성, 현장 여건에 따라 맞춤형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하천 물놀이 관리지역 확인 점검 결과 지적된 물놀이 관리지역 내 공용시설에 대한 방역 활동 미흡 등 일부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휴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관광지는 피하시고 집이나 집 근처의 장소, 한적한 휴가지에서 휴식을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의 가족 단위로 이동하시고 가능하면 9월 등으로 휴가를 분산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해수욕장, 캠핑장 등 야외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가운데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이재민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대피시설 내에서의 방역관리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각 시설별로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 내 밀집도 관리, 발열 체크와 호흡기 정상 확인, 방역 물품 준비 등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께서도 마스크 상시 착용,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고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또는 손소독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재민들께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호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팔당댐 방류량이 늘며 한강 잠수교 수위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가 7m를 넘어 8m 가까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하류, 나들목, 잠수교 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문예슬 기자,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 현재 잠수교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보시다시피 잠수교는 물론 한강공원 대부분이 물에 차 있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모습이 시시각각 눈에 보일 정도로 한강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잠수교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 기준 잠수교 수위는 7.68m입니다. 잠수교는 일반적으로 조석간만의 차 때문에 오전 8시 반에 수위가 제일 높은데요. 여기에 팔당댐 방류량까지 늘어나 8m 가까이 수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잠수교 수위가 5.5m 이상이면 보행자 통행이,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관계자는 팔당댐 방류 이후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처럼 수위가 높아지면서 통제 구간도 늘고 있다고요? 네, 동부간선도로는 한강과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며 오늘 오전 5시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불광천 수위도 오르며 서대문구 증산교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공원 대부분 지역이 침수되고 관악구 도림천 등 16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출입 통제가 해제됐던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은 다시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 앞으로는 경기 남부 지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하실 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번엔 한강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KBS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유진 기자, 먼저 호우 상황과 팔당댐 방류량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빗줄기가 굵어졌다 잦아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팔당댐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숨은 15개 중에서 10개를 개방해 1초에 1만 톤가량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쯤부터 방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방류를 구경하려고 댐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을 안전을 위해 통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방류량이 늘고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는 방류량이 좀 줄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는 방류량이 초당 5,600톤가량으로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인근 여주보와 이포보에서 방류량이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새 북한강 수계 쪽에 비가 많이 내렸죠. 그 빗물이 내려오면서 오늘 오전에는 방류량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비가 계속되고 정오부터는 충주댐도 초기 방류를 시작하기 때문에 팔당댐이 초당 1만 톤이 넘는 물을 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팔당댐의 현재 수위는 24.5m 정도로 제한 수위 25.5m를 1m가량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팔당댐은 한강 수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죠. 어떻습니까? 네, 한강에 위치한 댐 중에 가장 마지막 댐이 팔당댐이고요. 여기서 흘러나간 물이 방류하는 물의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짧게는 3시간에서 길게는 6시간 안에 서울 잠수교 인근에 도착합니다. 초당 10,000톤가량의 방류는 최근 5년간 2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방류량이 대규모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팔당댐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이번엔 강원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밤까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춘천으로 가겠습니다. 자, 김영준 기자, 현재 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춘천에는 하루 종일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도 굵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몰려 있어 주변도 어둡고 천둥과 번개도 계속 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 대부분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 등 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비는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누적 강수량은 철원 동송이 340mm를 넘겼고 춘천도 200mm를 넘겼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강원 영서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각별히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비로 강원도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이어진 비에 지면이 약해지면서 산사태와 토사유출 피해가 많았습니다. 원주와 영월, 양구, 철원 등 강원 영서 지역 곳곳에서 도로에 흙더미가 흘러내리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화천군 산양리와 철원군 와수리 등에는 하천 범람우려로 주민 20여 명이 한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횡성군 강림면 한 주택에서도 산사태로 토사가 주택에 밀려들어 80대 노인과 10대 소녀가 고립됐다 2시간여 만에 구조되게 됐습니다. 또 선로에 쏟아진 토사로 태백선 제천 동해 구간의 운행이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강댐 수계도 수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의암댐과 춘천댐이 올해 처음 수문을 열어 초당 2,000톤에서 4,000톤 사이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한강 수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 댐이 방류를 시작했거나 방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한강 홍수 통제소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철 기자, 한강 유역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한강 수계 수위가 시시각각 변하면서 이곳 한강 홍수 통제소도 종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곳에선 한강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강들의 수위와 댐 방류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북한강 수계댐들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청평댐은 올 들어서 처음 수문을 열었고 의암댐과 춘천댐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수기 제한 수위가 190.3m인 소양강댐의 현재 수위는 185m로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 관련 특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여주 흥천대교와 원불교 지점에는 홍수경보가, 충북 괴산 목도교 지점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경기 남양주 진광교 지점은 10시 10분, 경기 포천 영평교 지점은 10시 50분을 기해 홍수주의보가 홍수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자, 전해준 것처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특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특보 상황 또 앞으로의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이 한강 홍수 통제소에선 한강 유역 방수량과 댐 수위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곳 근무자에게 물어보니까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본류뿐만 아니라 지리의 수위 상승도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파주시 비룡대교 등 임진강 인근 지천 수위가 상승해서 홍수특보가 추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경기 남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지만 강한 비구름대가 또다시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홍수특보가 계속 유지 중입니다. 또 북한강 수계댐들뿐만 아니라 남한강 수계인 충주댐도 잠시 후 정오부터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팔당댐에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정부는 비상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 6명, 실종 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 연결하겠습니다. 송금환 기자, 중대본에 들어온 전국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곳 중대본에서는 전국의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요.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과 충북 지역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그제부터 호우 관련으로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그제 서울 도림천에서 8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구조됐지만 숨졌고요. 또 어제 오전 경기도 안성에서는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에 매몰돼서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4명 발생했습니다. 2명은 충주에서 산사태로 매몰돼서 숨졌고 제천의 캠핑장에서 산사태 그리고 음성에서는 급류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에서는 8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재민 800명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200여 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만 600여 명은 체육관 등에서 대피 중입니다. 또 밤사이 폭우가 내린 경기 연천과 강원도 철원 주민 일부도 대피했는데 이 인원수는 현재 파악 중입니다. 중대본은 어제 오후 3시부터 대응 단계를 가장 높은 3단계로 올렸는데 이후 지금까지 3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나 하천변 침수 지역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장 공무원들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또 국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야외 작업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와 주택, 비닐하우스 등 시설 피해 3,400여 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70건이 응급 복구돼서 응급 복구율은 2.1%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강원 충청 지역에 내린 폭우로 선로에 토사가 유입이 되면서 태백선과 충북선 열차 운행이 곳곳에서 중단됐습니다. 이 고속도로와 국도도 일부 지역에서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소윤 기자, 열차 운행과 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아침부터 중단됐던 중앙선 복구 작업이 밤사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중앙선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는데요. 충북선도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재개돼 대전과 충주 간 무궁화호 10개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에서 제천 간 열차 운행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태백선은 전 노선이 멈춰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동선도 영주에서 동해 간 열차 운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동대 구간 무궁화호 4개 열차는 모두 운행하지 않고 동해에서 강릉 간 셔틀 무궁화호는 정상 운행 중입니다. 코레일은 밤새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 복구 작업 소요 시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열차 이용 전 코레일톡 어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곳곳에서 토사가 유실돼 통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토사 붕괴 위험으로 경부선 부산 방향 신갈분기점, 영동선 인천 방향 진출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국지도 57호선 곡등고개 구간도 오늘 아침부터 차량 운행을 막고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 화성시 상신 2 지하차도, 반정 지하차도, 효원 지하차도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영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연천과 단양, 철원 등 중부지방에 30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경기 북부에서 강원 중북부로 길게 발달하고 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이들 지역에 1시간에 7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해상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또 들어오고 있어 오늘 낮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비가 퍼붓겠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까지 이들 지역에는 최고 3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데다 4호 태풍 하구핏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더 세게, 더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침수 피해, 시설물 관리, 그리고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